민주당 내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로 시비 거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홍기원, 김남희 의원, 이 사람들 이런 건 왜 이야기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고 와서 갑자기 검찰개혁을 방해한다? 이게 민주당 의원이 할 짓입니까?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에 앞서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청주시 의원, 네. 이 젊은 시의원이 성범죄 혐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어떤 사람인지 사람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영중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이제 지금은 국힘에서도 제명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네, 전 시의원입니다. 네. 2024년에 채팅 앱을 통해서 여중생을 만났는데 아니 이 사람만 소개하면 됩니다. 일단 네네네. 여기 보면은 아니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육공화국에서 최단 기간 재임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6월에 당선되고 7월에 사임하는 이 최단 기간 정말 불명예스러운 네. 예, 그런 자인데요. 일단 이 자의 혐의 어떤 혐의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 채팅 앱을 통해서 여중생을 만났는데 당시 여중생은 12살이었습니다. 근데 1년 넘게 모텔과 차량 등에서 3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네, 최악이죠. 예. 최악의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강제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저 최영중 의원을 공천한 사람이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네네.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예요. 자, 저자를 공천했던 사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인데요. 서원구 당협위원장입니다. 지금은 더 당협위원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MB 정부에서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장까지 역임했던 네. 상당히 고위급 간부 출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검사. 네, 전 검사고 예. 이제 한동훈계로 어. 예,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한동훈하고 MB 그 정부 청와대 같이 근무했습니다. 아, 한동훈계. 이 검사 출신 이 김진모가 공천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자가 이 최영중을 두둔하고 나섰어. 이 완전히 2차 가해성 발언이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자랑 한 얘기인데요. 최영중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나 불륜 문제는 아니다. 피해자를 알게 돼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간 모양인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게 본인의 기본 입장이다. 동영상이나 금전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최영중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다.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어떤 의도로 이러는 것인지 그동안 무슨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 와, 아니 여중생인. 정말 이 최악의 발언인데 이게 예. 별로 이슈가 안 됐어. 맞아요. 이게 예. 정말 공분해야 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런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검찰에서 수사가 막혀버립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여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 왜냐하면 예, 예. 최영중이 아까 그 젊은 예. 시의원 최영중이가 피해자에게 다른 너의 친구를 소개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이제 제안까지 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9일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청주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고요. 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을 내버립니다. 기각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하죠?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범행 기간과 다른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반려한다. 근데 이게 또 안 맞아요.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게 안 맞아. 왜냐? 예.
자,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중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통신영장을 요청한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입니다. 왜냐하면 1년간만 보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행 기간하고 통신영장 요청 기간이 겹치는 시기가 7, 8, 9, 10. 예. 그러니까 이건 최소- 안 맞잖아. 최소 안에 3개월은.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안 맞다는 거야. 이거 정말 심각하게 문제야. 예. 이게 기각되는 바람에 최영중이가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그렇죠. 그 기간에. 와, 이게 심각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네. 네, 정리 좀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이제 법사위 어제 현안 질의를 현안 질의. 했고요. 와. 이 건으로 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통신영장을 저렇게 통으로 전부 다 기각하는 사례는 저는 못 봤어요. 어제 그 법사위에 나온 그 경찰청의 국수본의 기획조정관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게 뭐 때문에 기각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각 사유에 다른 피해자가 그 지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건은 그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별건이란 얘기인데 네. 저거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기각한다는 건데 네. 통신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이 성매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 성착취예요. 네, 성착취물. 그리고 의제 강간입니다. 네. 성매매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네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수백 회의 성착취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는 말로 설명을 네, 드리기가 네. 어려워요. 네, 네, 네. 내용 자체가 다른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선 이거는 별건이 아니라 당연히 수사 매뉴얼상 여죄를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 N번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성착취물 사건은 위장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근데 검사가 저렇게 이게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기각한다. 아니 다른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없으니까 기각한다. 이게 본말이 전도된 기각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장 기각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있었나, 왜 이렇게 됐나라고 알아봤더니 지금 김진모가 전 이제 검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청주지검의 차장 검사와 김진모 검사장이 같이 근무한 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근무했던 게. 야, 이거 크다. 그래서 서술이 많네. 이거 예, 커. 그래서 그러면 저런 내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해서 피해자들이 정말 뭐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성착취물을 얼마나 했을지를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사가 지금 막혔고 은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는 영장만으로도 사건을 은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심각하네. 저런 내막이 있다면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막혀 있는데 다른 내막이 있는 저런 관계를 누가 수사하죠? 저것을 아니 근데 이번에 저렇게 은폐되면은 그 경찰은 부실 수사해가지고 바로 체포해 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얘네들은 왜 안 해 뭘? 그러니까 이게 저런 뭐 때문에 저 영장을 저렇게 통으로 한꺼번에 그냥 통째로 기각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기간이 안 되니까 좀 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럼 근데 저렇게 통신영장을 통째로 기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네. 게다가 이게 아동 성착취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이고 여죄 수사를 하도록 수사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된 상황은 검사가 잘못했잖아요. 네. 검사가 어쨌든 잘못했고 네. 구속영장도 좀 이해될 수 없는 사유로 철회시켰어요. 경찰에게 이 구속영장을 경찰이 했는데 신청을 했더니 검사가 뭐 좀 부족해 이러면서 그냥 다시 갖고 가라고 한 거예요. 영장을. 그러니까 아직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수사가 지금 경찰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막혀 있는데 그냥 뭐 검사가 나 증거를 좀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기각했어. 이게 아니라 뭔가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 이것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아까 그 김진모하고 그 차장 검사하고 같은 기간에 근무한 거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차장 검사 예. 만약에 이게 경찰이었으면
이거 통신영장 이거 신청해갖고 이거 아마 둘이 통화했는지 알아봤을 거야. 그렇죠.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착이 된지 아닌지 볼 거 아니야. 봤어야 되고. 왜 이거 가만히 놔둬? 와. 이거. 같이 근무를 한 1년 반 정도 했네요. 와. 근데 사실 제가 이 관련 보도를 쭉 살펴봤거든요. 와, 미치겠네. 근데 지금 박은정 의원님 얘기하신 저 처음 알았어요. 차장 보도가 검사가. 잘 안 되고 잘 안 돼요. 안 돼요. 예, 잘 안 돼. 왜냐하면은 이게 만일에 이게 그 경찰이 지금 검사하듯이 하면 이거를 한 뭐 몇 달은 언론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검사 잘못한 거를. 네. 근데 경찰은 그렇게 못 해요.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 사실 공표로 검사가 아, 수사하기 때문에. 아, 진짜로요? 예. 아, 아, 이거 그래서 진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원 유착이 없는 이유가 거의 없는 이유가 경찰은 검사의 수사 칼날 위에 있는 겁니다. 아. 검찰권을 공격하는 검찰권을 비판하는 어떤 것도 경찰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근데 검찰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맨날 네, 언론 플레이 항상 하는 게 계속. 물론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매일 수십 네.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이거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도 있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 이 검언 유착이 가능하고 누구도 수사하지 않잖아요. 기소되지 않고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없애자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 짧게 저도 이제 관련된 보고를 좀 갖고 왔는데 첫 번째가 저 최영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범행이 와 끔찍해. 진짜 너무 끔찍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중대범죄입니다. 자료를 다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한 네. 페이지도 제대로 읽기 사실, 어려울 정도로 아주 끔찍합니다.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 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통신영장에 대해서 아까 박은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안 수사를 지들이 하든지 검사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정정을 시키든지 뭔가를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아,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저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상하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혹시 저 김진모라는 사람, 저도 이름 알 정도의 유명한 검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김진모라는 사람하고 뭐가 관련이 있나라는 의심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진모가 그 변호하고 나서니까 더 의심이 강했거든. 그런데 차장 검사랑 같은 기간에 같은 곳에서 근무까지 했어. 청주지검 이거 의심 안 하잖아. 의심 안 하는 놈이 문제야.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런 식으로 그 변명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저것이. 그래서 네. 저렇게까지 감추고 뭔가 변명해 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가?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봐봐. 이 범죄 내용 자체가 최악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인의 범죄예요. 언론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아. 솔직히 말하면 예. 안 다루잖아. 아 맞아. 이게 문제인 거야, 진짜. 근데 김진모 저 위원장의 저 발언 2차 가해성 2차 가해죠. 발언이 그냥 사석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자한테. 기자한테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의식이라고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본인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담배를 사준다고 했거든요. 예, 맞아요. 미성년자라서 담배를 본인이 못 사니까 피의자가 사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저 같습니다. 와. 최욱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상하잖아요. 김진모의 관계가 좀 예,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의심 안 할 수 없죠. 요거는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나중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맞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경찰이 수사 안 하면 나중에 경찰 또 욕먹어요. 제가 어. 봤을 때는. 그 수사 안 한 그 경찰은 무조건 체포해야 좀 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경찰은 그냥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수사를 안 해. 그 체포해야 돼. 되게 그거. 이상하잖아요. 최영중의 통신 저거를 1년치를 이제 보겠다고 하는데 저기서 뭐 이상한 게 나올까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그렇죠. 드는 거잖아요. 그건 의심이 누구하고 들죠. 최영중이 누구하고 예. 통화했던 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1년치가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의심 때문에 기각한 것으로 좀 의심이 의심스러운 되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질타를 했습니다. 이 기공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자기들이 잘했다고 아, 경찰이 그랬어요? 잘못했고 아, 자기들이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검사가.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그 차장 그 검사요? 차장 아, 검사가요. 동일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검사들이 잘못하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미루는 이 전도된 이 행동을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과감하다 진짜. 오늘 보도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그 차장 검사가 말한 검찰의 입장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대로 기자들이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얘기도 못해요. 근데 네.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통신영장은 해줘야 여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사 매뉴얼이에요. 성착취 수사에 수사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 사건의 다른 피해자 아동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다른 여성일 수도 있는데 저 사건 피해자들이 저기 와서 고소합니까? 그러면 신고합니까? 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 특정이 안 됐다고 영장을 기각하면 그럼 피해자를 어떻게 특정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 장윤기 사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예. 우리도 많이 다뤘습니다. 이 경찰 문제 다룰 때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보호가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목소리를 엄청 높였어요. 근데 나는 그 목소리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네. 왜 이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 또? 나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야. 예, 이게 맞습니다. 선택적인 분노잖아요. 선택적인 정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경 수사권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수사 잘하고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은 경찰 수사가 너무 문제고 그래서 그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영장으로 수사를 은폐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댓글에도 최영중 사건 관련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다루는 언론을 거의 못 봤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리 변호사님도 이 사건 처음 듣는 표정이잖아. 표정 봐봐. 처음 듣잖아. 표정 봐. 나 표정 보면 알아, 나는. 아니, 변호사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언론 지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확실히 경찰들은 내부 매뉴얼로 이런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아, 매뉴얼로? 네, 여죄 수사하도록 되어 네. 있어요. 예. 그런데 맞죠. 피해자라는 게 이름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통신 내역도 들여다보는 거고 아, 매뉴얼로? 하는데 매뉴얼대로 경찰이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되게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이 네, 매우 일단, 절실한데요. 두 분에게 다 여쭤봅니다. 뭐 한 분은 법사위원님이시고 한 분은 여당 의원님이시니까 네. 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 네. 아,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가 맞아요. 정확하게 메시지를 냈기 때문인데요. 당론으로 빨리 보안 수사권 폐지 땅 그리고 본회의 통과 땅 하면 끝나.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일 이제 의총이 있고 의총에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어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네. 그리고 매우 강하게 네. 보안 수사권은 1.1획도 남기지 않고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내 수석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도 원내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임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 법사위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견이 있는 네. 이견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도 있지만 네.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면 따르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은 또 내일 다 바뀌면 안 되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아유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박은정 믿고는 있는데 네. 내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 주에 1소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네. 다음 주에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 내일 의총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거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저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법외국제가 본회의 30분 전에 수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째, 검찰 이슈를 덮기 위한 몸부림. 여러분들 이거 잘 중요하죠. 지금 왜 이 마당에 김민석 후보가 뛰었냐? 첫째는 반명 프레임. 왜 그러냐? 지난 대선 경선에서 자꾸 정청래, 니콜, 이낙연을 연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민석 후보가 SNS에 이낙연 사쿠라 세력을 제거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그쵸? 얼마 전에 김민석 페북에
그거 한번 우리 좀 찾아갖고 저한테 좀 클릭 좀 해주세요. 이낙연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그 당시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 지역을 다 이겼는데 갑자기 광주에서 뒤집혀요. 광주에서 뒤집히면 호남에서 뒤집히면서 그때 신천지 개입설이 돌았어서요. 그거를 연상시켜 갖고 신천지 니콜 이낙연 세력들이 지금 정청래를 돕는다. 이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이낙연 세력들 뒤에 신천지가 대거 가입해 갖고 갑자기 마지막에 뻥 튀는 이낙연의 지지율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당원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들이 당에 대거 가입한다. 이 논리입니다. 저기 김민석 의원님이나 지금 김민석 후보님이나 김민석 캠프에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전당대회 룰 아시죠? 전당대회 룰이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당원이 대거 가입됐다라고 얘기하는데 6.3 지방선거가 한 달밖에 더 됐습니까? 이분들 지금 가입해봐야 투표권이 없어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자격은요. 제가 알기로 202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만 권리당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6.3 지방선거 정청래 당대표 기점 지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당원이 대폭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선거를 앞두면 여기저기서 당원 모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선거를 앞두면 당원 모집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식 신천지와 정청래를 엮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 가상하지만 정청래가 이낙연을 어떻게 비판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 있어서 신천지 니콜 이낙연, 신천지 니콜 정청래를 엮으려는 건 너무너무 무리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검찰개혁의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신천지를 직접 김민석이 띄운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후보의 출사표를 던질 때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이 검찰개혁 문제였어요. 왜 그랬냐? 검찰개혁 문제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중수청과 공수청의 어떤 그 1차적인 검찰개혁도 어설프게 만들었다가 민주당에서 1차적으로 난리가 나갔고 정청래 대표와 박은정 의원과 추미애 의원과 그 다음에 그 김용민 의원이 이거를 바로 잡는데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검찰개혁 당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중수청법과 공수처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법안이 1차적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김민석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17억이라는 그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어디다 쓰였는지 밝혀라라고 우리가 계속 묻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7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의 어떤 그 형사소송법 문제에 대해서 제출조차 안 하는 그럼 뭐 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의심하는 게 뭐냐, 느닷없이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의원이 어디서 갑자기 검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한 게 우리가 이건 어디까지 의심입니다. 야, 저거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만들어 놓은 거 홍기원한테 대신 이번에 발의하라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죠. 그쵸? 아니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이 어떻게 저렇게 시간도 없는데 빠르게 검찰개혁의 세부안을 저렇게 장황하게 만들어갖고 느닷없이 검찰개혁 새로운 개정안이다 그래갖고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고 검찰의 수사권 제한이나 수사권 제동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더 강화 확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 저게 시당초 총리실사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만들었던 법안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했던 말이 뭐죠? 아 자기는 원론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뉴 이재명 세력들의 집단적인 검찰의 수사권 유지에 방향성을 보면서 민주당 당원들이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요구하는데 청와대는 스기하라 김민석 총리도 거기에 스탠스를 맞춰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뉴 이재명 세력들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김남희와 박균택은 보안수사권을 남겨줘야 된다라는 노골적인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그분들이 심지어 법사위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주자는 게 그분의 뜻을 진짜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딴짓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거가 전당대회가 이제 치러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의 이슈는 뭐죠? 검찰개혁,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1인 1표제 사수가 이번 전당대회에 이슈로 떠올랐죠. 그렇죠? 김민석 총리의 발언 중에 오래된 당원들에게 가점을 줘야 되고 2030 청년들에게 어떤 그 상대적으로 그 어드밴테이지를 줘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웃겼죠. 당원 20년 된 사람은 또 20표 주고 30년 된 사람은 30표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나?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자체가 1인 1표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표의 등가성을 1인 1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오래된 당원들에게만 쭉 줄 서갖고 의원들이 그 사람들 명단 추려갖고 관광버스에 모아갖고 또 강연하고 뭐 이런 게 자체가 1인 1표가 무력화되는 거고 1인 1표라는 당원 주권주의의 그 시대에 시작과 동시에 그걸 훼손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수와 1인 1표제 사수 요게 지금 이번 선거에 화두로 떠올랐죠. 그거를 지금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죠? 상대당 후보를 네거티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슈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저는 신천지 카드를 꺼냈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정청래 신천지 그리고 민주당의 신천지와 정청래 연루서 개입설을 띄우자마자 청와대에서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요. 보안수사권 조기 결론 내주면 좋을 듯하다.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제가 좀 또 한 말씀 좀 쓴소리도 좀 할게요. 저 청와대 계신 분들 보안수사권의 결론이 안 났습니까? 뭔 놈의 청와대에서 아직도 보안수사권 조기 결론 내주면 좋을 듯하다. 지금 혁명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보안수사권의 조기 결론을 내달라고 부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줘야죠. 말만 조금 남겨달라고 해놓고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아직도 수기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뉴 이재명 세력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안수사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조기 결론이 납니다.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는 결론 난 문제를 왜 이렇게 조기 결론 못 나게 하는 게 청와대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불이의 원칙에 당연한 것이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곧 실행이 되고 그게 결론이에요. 본인들이 결론을 안 내주니까 뉴 이재명 세력들을 이용해갖고 보안수사권 조금 남겨주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결론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대고 지금 핑계를 댑니까? 당원들이 국민들의 바보로 보여요? 청와대가 결론 안 내리고 시간 끄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국회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정청래 대표랑 한명도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당론으로 검찰개혁 폐지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이 아니다라는 개소리하고 앉아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응?